저는 일단 선거가 끝났다는 것에 집중을 해가지고 선거 불확실성 끝났습니다. 금리 인상도 이제는 0.75라는 자이언트 스텝은 더 이상 안 해. 0.5구나. 약간 12월에 0.5로 올려도 이미 그거는 시장의 선반영이 된 거죠. 네. 왜냐하면 4.6%까지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네. 시장이 지금 생각하고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. 코로나 때는 요 기준선 밑으로 갔고요. 돈을 풀면서 올랐고요. 그리고 떨어져서 지금이 기준선에 닿았어요. 지금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쉴 거면 쉬시는 게 맞아요. 그냥 뉴스만 들으시고. 테이버님이 보실 때 앞으로 이제 그래도 이제 금리가 만약에 4% 뭐 4.5%까지 인상하는 그런 거는 있는 거잖아요. 이미 뭐 공개가 됐다고 해도 네. 여기서 주가가 좀 더 이렇게 많이 막 5% 10% 정도 막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. 그 가능성 때문에 제가 지금 아주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국내장도 조금 이렇게 그 오전장이 개파라고 난 뒤에 슬슬 말아 올렸고, 그러고는 미국장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갈래 하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요.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반등을 싹 주고 있어요. 심리적으로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, 문제는 뭐냐면은 여전히 10월 달에 실적 전망에 대해서,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 우려사항이 없는 건 아닙니다.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, 뭐 엔비디아도 뭐 중국 이슈가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고요. 많은 기업들이 이번 페덱스도 그렇죠. 뭐 다들 가이던스를 하향하고 있고 실제로 목표 주가도 계속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주가에 직접 반영이 되면은 좀 크게 문제가 이슈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 외에도 지금 미국에 나오는 보고서를 보면은 대부분 추가적인 가이던스 하향을 하고 있어요. 뭐 강달러 때문에, 경기 둔화 때문에, 유럽의 소비가 둔화되는 것 때문에, 중국의 소비가 둔화되는 것 때문에,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중국도 셧다운을 반복하고 있으니까, 그럼 이번 분기 실적이 만족스럽게 나올 거냐라는 거죠. 이번 분기 실적이 만족스럽게 나오면은, 그러면 이제 실적이 좀 이렇게 흔들흔들하다가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산타랠리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텐데,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이제 마지막 0.75라는 네.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1월 초가 되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랑요, 그 다음에 중간선거가 끝납니다. 만약에 11월에 FOMC에서 0.5%를 올리고 중간선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공화당이 우세가 되든 민주가 우세가 되든 간에, 일단은 뭐 공화당 따라 민주당 따라 전망을 다르게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, 저는 일단 선거가 끝났다는 것에 집중을 해가지고 선거 불확실성 끝났습니다. 금리 인상도 이제는 0.75라는 자이언트 스텝은 더 이상 안 해. 0.5구나. 약간 12월에 0.5로 올려도 이미 그거는 시장의 선반영이 된 거죠. 네. 왜냐하면 4.6%까지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네. 시장이 지금 생각하고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, 그렇죠. 실적 확인하고 불확실성 해소되고, 그러고는 여전히 4.5% 정도네. 왜냐하면 다음에는 11월에는 점도표가 안 나오거든요. 그럼 12월 FOMC 전까지는 랠리가 나올 수 있죠.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10월 실적. 왜냐, 10월 실적이 안 나오면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큰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, 그 부분이 조금 많이 걱정이 되고, 그런 관점에서 지금 테슬라의 실적, 애플의 실적, 그리고는 저는 메타도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왜냐면 메타가 워낙 싼데 얘네들이 지금 뭐 온라인 광고 시장 이런 얘기, 구글이랑 같이 좀 업혀가는 게 많기 때문에 같이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구글 같은 친구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나스닥 200주선을 지켜야 된다, 혹은 S&P 500 전저점을 지켜야 된다,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. 더 폭락을 이야기하는 분들, 레이디 할리오 같은 형님들이 20%더 빠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실적 안 나오면 실적이 안 나왔을 때 2019년 연말 주가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근데 실적이 안 나온다 그렇게 많이 빠져요? 근데 지금 말 그대로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소비가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.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했었는데, 이게 진짜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경기 침체라고 가정을 하면은 2019년보다도 빠질 수 있죠. 왜냐하면 작년을 버블로 생각을 하고, 그러니까 제가 차트를 나중에 한번 열어서 보시면 되는데, 나스닥을 2012년부터 지금까지 차트를 쫙 열어놓으시고, 주봉이나 얼봉으로 열어놓으시고는 2012년부터 지금, 그러니까 코로나 전까지의 상승 추세를 평균선을 딱 그으시면은 지금 그 라인에 와 있어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평균액이라는 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, 채권 투자하는 분들 중에서 10년간의 차트를 열어놓고 10년 동안의 상승 각도를 놓고 거기에서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걸 반복을 한다. 그걸 내가 지난 30-40년 봤더니 이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 라는 이론을 주장하는 분들 기준에서 거기에 대입해서 보면은 지금 코로나 때는 요 기준선 밑으로 갔고요. 돈을 풀면서 올랐고요. 그리고 떨어져서 지금이 기준선에 닿았어요. 지난 나스닥 그 반등 라인이 정말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요 라인에 닿고 200주선을 지키면서 올라갔거든요. 그러고 지금 다시 떨어지면서
여기까지 딱 와 있습니다. 뚫리면은 그죠? 코로나 때처럼. 버블이 많이 생겼으니까 음. 버블이 많이 꺼졌다가 올라가겠죠. 이 관점에서 20-30% 빠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나중에 뭐 가능하시면 여기 그 10년 나스닥 차트만 좀 띄워주시고 그것도 아니면은 각자 개개인이 한 번씩 띄워보세요. 그런 식으로 분석하는 분들, 이게 기술적 분석이긴 한데 야. 그런 관점에서 지금 나스닥 200주선을 지켜내야 그래야 그나마 좀 이렇게 평균 타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실적이 받쳐주면은 인플레이션이 실적으로 녹아 나온다.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숫자로 증명이 되겠죠. 그러면 안 빠집니다. 그러니까 마이너스 20%. 네. 그 최악의 순간에는 마이너스 20% 열어두면 되는 거네요. 네. 그래서 아직도 현금을 다 쓸 수가 없어요. 현금이 저도 좀 많이 써가지고 좀 현금이 좀 부족하긴 한데 이 상황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자 혹은 지금 들고 있는 뭐 이렇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나 있는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전략을 짜자라는 게 불가능한 상황인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제 10월 실적까지는 야, 그러니까 이게 현금을 혹시나 이제 그러신 분이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금이 진짜 많으신 분들은 써야겠네요. 지금 슬슬 쓰고는 있어요. 써야지. 네. 이거 만약에 요 마이너스 20%안 찍고요. 네. 올라갈 수도 있으면 그죠? 지금이 거의 바닥 부근이잖아요. 네. 그러면 놓치는 거잖아요, 또 결국. 네. 근데 이게 진짜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모르니까. 올 확률은 저는 10%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아, 적긴 하지. 적은 거죠. 그러니까 오히려 적다고 하면은 진짜 현금 지금 많으신 분들은 주식 안 사놓으면 네. 그 또 올라가는 거 또 이렇게 눈 뜨고 보기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매우 확률이 높은 거는 내년 2분기, 3분기일 겁니다. 이게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반등을 줘봤자 나스닥 기준 전고점을 뚫기가 어려울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S&P 500 기준 201선을 뚫기가 어려울 겁니다. 그 전에도 거기서 뚝 까먹고 떨어졌는데 이게 다시 전고점을 뚫고 나스닥이나 S&P 500이 201선을 뚫고 돌려서 올라간다. 다시 나스닥이 14,000, 15,000 간다. 부의 효과. 인플레 다시 터지죠.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. 야, 그렇구나.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답답한 장일 수밖에 없는 게 사서 5% 나오면은 5% 감사합니다고 바로 나오셔야 되는 이런 장이 돼버리는 거죠. 그러네요. 더 가더라도. 그래서 진짜 지금은 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부자가 나오기도 하는데 요 시장에서는 계좌가 살살 녹아요. 약간 우리가 작년처럼 계좌가 뚝 떨어져가지고 감당이 안 돼 이게 아니고 야. 이 정도 버틸만한데 이러면 녹아버리거든요. 개인적으로 또 이게 말씀을 들으니까 또 너무 막 살 필요 없고 이런 사는 구간이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겠구나. 그런 생각도 들고요.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쉴 거면 쉬시는 게 맞아요. 그냥 뉴스만 들으시고 좀 해결만 되고 그러니까 나스닥이 진짜 돌리는 거 보고 들어가자라고도 보실 수 있고 난 필요 없고 나는 내년에 반도체 올라갈 때 반도체 정말 이제 좋다 하는데 내년 연말에 좋다 그러니까 현금 6개월 들고 있다가 6개월 동안 단기로 이렇게 좀 통장 묶어놨다가 6개월 뒤에 내가 반도체를 사겠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전략을 세우시던 아니면 나는 아예 뭐 저평가되어 있는 거 스윙 들어가서 2% 3%씩 소소하게 좀 이렇게 트레이드 할래 이런 전략으로 딱 정해놓으시고 들어가셔야 돼요. 야, 그러니까 오늘 테이버님 이렇게 방송 들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사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네. 또 조금 있다가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사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하잖아요. 그래서 나름 그분들이 근거를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오늘 테이버님이 말씀해 주시는 근거가 깊이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. 깊이 없습니다. 저는 실전 투자자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, 깊이는 없어요. 그 조심스럽게 저는 네. 이게 마이너스 20%가 나온다고 해도 지금 주식을 좀 사는 게 왜냐하면 그냥 마이너스 20% 맞더라도 네. 한 1, 2년 후에 3, 4년 길게 보면 엄청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또 조심스럽게 하게 되면서도 그렇구나. 이게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한국에서도 삼성전자, 하이닉스 그리고는 네이버 카카오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진짜 좀 버티기 힘들 거예요. 근데 반대로 제가 올 초부터 뭐 조선이나 아니면은 자동차나 이런 걸 보신 분들은 오히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는 뭐 나쁜 거 없는데?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. 그 다음에 뭐 지금 통신 같은 거 이런 거 고배당주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나는 그닥 지금 뭐 올해 초부터는 지금 왜 바뀐 게 없어 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은 섹터별로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은 건 맞다.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올해도 계속 올라갔죠. 뭐 IRA 관련된 뭐 그런 종목들도 계속 좀 잘 버티고 있으니까 섹터를 고르는 것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갈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주식쟁이는 종목 가리면 안 된다. 그러니까 제가 뭐 성장주를 좋아한다, 배당주를 좋아한다, 아니면은 내가 뭐 우량주를 좋아한다, 아니면 테마주를 좋아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인의 취향은 있겠지만
내가 아무리 먹기 싫다고 해서 그죠 나는 한식 파라 그래서 나는 절대 피자는 안 먹어. 음. 그래도 피자만 있고 일주일 동안 피자만 먹고 살아라 그러면은 먹어야죠. 그런 식으로 선택이 지금은 아주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선택의 폭이 좁다.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누구는 지금 사야 한다, 누구는 참았다 사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면 목표 수익률을 낮게 잡고 사셔야 되고요. 나중에 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사서 꾸준히 가져가는 거는 나중에 사시는 게 맞아요. 지금은 들어가봤자 3% 5%입니다. 그게 1년에 뭐 예금 이자가 5%니까 5%면 괜찮지 않냐 하시는데 그 5%가 100%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 테이킹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략이 많이 필요한 거고. 근데 지금 사서 만약에 네. 모아가는 관점으로 팔지 않고 네. 2년 3년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당장 다 사면 안 되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다. 뭐 애플의 실적 때문에 마이너스 20%까지도 나올 수 있다.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부터 반도체로 예를 들게요. 반도체가 내년 6월에 좋다 그랬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 계속 분할 매수하셔야죠. 빠지든 오르든 물론 내가 사고 난 때부터 계속 올라가면은 배는 아파요. 근데 마이너스 20% 날 수 있는 확률이 있었으니까 올라갈 때까지 분할 매수하시고 올라가면은 안 팔고 그러고는 내년 12월에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전략이 명확하셔야 된다라는 거. 네. 네, 대표님 감사합니다.